무섭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고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외부에서. 근데 그때 각종 현안이 있을 때 그렇게 밖에서 보면서 고집이 세지가 않아요. 5글자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짜 준비된 목숨까지 위로놓은 테러를 넘어서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한테 그런 배신도 당하고 본인이 깨우친 겁니다. 통합의 길 외에는 생존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통합 안 할 거야. 예? 자기 편만 챙길 거야. 뭐 정적 뭐 보복할 거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해도 걱정 절대 하지 된다고. 마십시오. 하십니다. 내 삶을 바꾼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 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6.3 조기 대선이 본격적으로 막이를 올렸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이신 한병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아. 목소리 좋아. 놀랬어.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정치부의 에이스십니다. 정치부 이원강 기자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터치다운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정치부 이원강입니다. 오늘 하루 잘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민주당 경선 때, 내선 경선 때 이재명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으셨었잖아요. 그래서 곁에서 지켜본 이재명 후보 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무섭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고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외부에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제가 이번에 상황실장도 맡고 지금 본부장을 맡고 있지만 특히 총선 때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당 대표 있었을 때 모시고 총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각종 현안이 있을 때 그렇게 밖에서 보면서 고집이 세지가 않아요. 저희가 전략단에서 어떤 분석 보고서를 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기존의 결정이 됐더라도 가서 논의하고 토론하면 제가 보고하는데 바로바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표가 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공사석에서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본인에게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어떤 주의 주장을 강력히 해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우리 이수영 의원이라고 TV 토론 하는데 이수영 의원님한테도 딱 앉자마자 의원님은 저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예비 후보 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또 본인의 생각도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 걸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의원님도 쓴소리 하셨나요? 그럼요. 어떤 쓴소리를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총선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대표님도 많은 보고를 받고 그래서 어떤 기조가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략단에서 생각할 때 이 총선 기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조와 참모들이 또 전략단에서 생각하는 기조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이걸 말씀드리고 또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특히 데이터 같은 거 잘 정리해서 가면 일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변화를 시켜줘서 전략단위가 추진했던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토론이 많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2심 재판도 있었고 우리 경선 때부터 우리 이 후보를 둘러싼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그 경선 때랑 본선 때 가장 달라진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경선 끝나고 본선 됐다고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건 없죠. 그렇죠. 그냥 일관된데, 저는 이번 경선 본선을 넘어서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경선 본선 때 대표가 보복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보복. 이재명 보복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 내공이 굉장히 쌓였습니다. 그래서 왜 내공이 쌓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에 이 체포동의안 왔을 때 그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힘 의원들하고 표를 합쳐서 그게 가결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가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국힘에서 공격하는 건 그렇다고 하지만 당내에서 그런 행위는 상처가 될 수 있고 큰 상처죠. 네, 그죠. 그랬죠. 그리고 그때 또 테러까지 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단식을 24일인가? 맞아요. 이런 정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정말 억압적인 분위기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리고 이제 경선 끝나고 후보까지 됐는데 저는 그릇이 더 커지고 깊이가 확실히 깊어졌어요. 그럼 이제 깊어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기 뭐 사전 선거까지 2주 남고 본선까지는 19일 남았는데 그런 깊어진 이재명 후보를 왜 국민들이 택해야 되는지 5글자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5글자. 왜 이재명인가? 네. 진짜 준비된? 진짜 준비된. 네. 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또 같은 맥락인데 이 정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준비가 정말로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준비된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까 제가 1년에 여의도에 와서의 과정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성남시장, 그렇죠. 경기도지사 이건 자치단체 장을 하면서 항상 상대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대로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도 이 경기도 의회 가면 여가 있고 야당이 있고 야당 동원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여기를 상대하고 설득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항상 상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치인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우리 내란 국조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쇼츠 때.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총리님 정부에서 오래 일을 하셨지만요. 징그럽게 설득해야죠. 청와대 와서, 아니, 청와대가 아예 국회 와서 상주해야죠. 저는 적어도 일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당일 때요. 일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야당 의원님이 90명이 넘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현아별로 쫓아다녔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는 징그럽다고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우리 한 의원님께서 옛날의 경험을 다시 회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 갑자기 공감을 한다는 거지? 내가 지금 엄청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공감한다고 해서 그거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그게 실제 이제 여당이 되면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야당 만나고 싶겠습니까? 막 비판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게 또 야당의 역할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야당의 역할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서 그때도 제가 한 이야기지만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리고 많이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 할 때는 제가 자리를 좀 야당에서 자리를 원래 조사하고 그럴 때 보면 청와대 직원들이 다 이렇게 정자수로 그쵸. 앉아 있어야 예,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좀 왔다 갔다 해도 양해 좀 해줘요. 정말 그래 한 병도는 뭐 왔다 갔다 해도 돼 하고 할 정도로. 근데 그게 그만큼 이제 대화를 하고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와서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아쉬운 소리도 하고 부탁도 하고 막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차례 만나고 필요에 따라서 초선 의원,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랑 정말 수시로 통화하고 계속 만났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도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장을 그래야 만나야 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그때 근데 저도 좀 놀랐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세게 비판을 하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달라도 소통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걸 되게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대선 선대위에서 이제 그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맡으신 역할이나 이 국민참여본부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조직이라는 게 당 조직이 제일 크죠. 엄청난 당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당 조직이 아닌 다른 그 외부의 다양한 조직들, 이게 이제 직능도 있고 그러지만 특히 공조직에 속해 있지 않는 다양한 조직들, 국민들과 함께 어떤 운동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님 선거할 때 그 국민참여운동본부에서 돼지등 등록이 운동 그걸 했습니다. 그건 정당과 별도로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운동을 벌이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그래서 지금도 한번 좀 해보자. 뭐가 있을까라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는 국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시대의 가장 어려움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을 해서
국민 운동을 한번 벌여보자라고 해서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활용을 하고 선거 전후에도 좀 그 지역에서 커피 마시고 뭐 밥도 먹고 뭐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물건도 사고 이런 운동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그 캠페인을 지금 이제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한병도 의원님 이재명 후보랑 골목 누비시면서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실 텐데 지역 화폐 말씀 주셨으니까 현장에서 반응이 좀 궁금해요. 지금 2023년 통계이긴 한데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100만 명이랍니다. 폐업. 그 98만 명가량 넘어서서 100여만 명 육박한 폐업자가 생기고요. 대출 규모가 1124조 원입니다. 그리고 다중채무자가 그러니까 세계 금융권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가 51% 정도 되는데요. 1인당 대출 규모가 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행안위에 있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정말 뭐라도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 절박하다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민주당에서 4천억 원 지역화폐 증액을 해놨거든요. 이것만 4천억을 풀리면 그 효과는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이 지역화폐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운동을 지금 뭐 선거 기간뿐만이 아니고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뭐 의원님께서 방금 되게 강조를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지역화폐 말로는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지역화폐가는 무엇다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9만 원어치를 사면은요 1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습니다. 10%는 그리고 그 10%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득이죠. 왜? 나는 9만 원을 입금하면 1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으니까 지역의 소비가 확실히 늘어나죠. 지역 화폐 혹시 사모님께도 한번 드려보셨나요? 그걸로 처음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지역화폐를 쓰면요 충전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카드 결제로 그쵸 맞아요. 제 명의로 돼 있잖아요. 가끔 집에를 가면 핸드폰 달라고 그래요. 그럼 핸드폰 들면 지역화폐 들어가라고 그래. 그러면 뭐 다이롬 카드거든요, 익산이. 그럼 딱 들어가면 이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충전을 하면 얼마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나와요. 그 10% 가산해서 돈 액수는 그렇게 충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70, 100까지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해놓고 이제 누르면 이게 자기가 탁 눌려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찍어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필요하면 50만 원도 툭 찍고 그렇게 해서 제 통장에서 쑥 빠져나가고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지역 화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 카드 사용하고 떨어질 때쯤 되면 본인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알아서 충전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제 걸로 충전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 화폐랑 온누리 상품권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그 지역 상품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익산이면요. 익산 내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우리 익산 내에서 재래시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 못 가는 거죠? 백화점, 큰 마트 마트도 못 가고. 그건 동일한데 이제 재래시장만 쓸 수 있는 게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처도 달라요. 지역화폐는 행정안전부고 온누리 상품권은 중기벤처부에서 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곳이 좀 특정돼 있다. 포괄적으로는 모두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인 건 두 개 다 맞지만 사용처는 좀 제한이 돼 있다.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탄생한다면 정말로 국민 통합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그때 아마 수락연설 보셨을 텐데 14번 이상 통합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선거 때 예비 후보 때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돼서 어디 가서든 통합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냥 말로 하는 통합이 아니에요. 이게 국가 운영을 위해서 현재
이 극단, 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이 그냥 완충작용 없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국가가 지금 어떻게 됐고 이 첨예한 심한 갈등은 우리가 국가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를 야당을 하면서 그대로 느낀 거예요. 이건 우리 생존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해요. 물론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내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통합이 아니죠. 그렇죠. 국민들의 삶 네. 그리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현장이 어려움을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고 네. 주체들도 여러 명 있겠죠. 그걸 담당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 차이를 모아서 의견을 통합하고 나누는 것. 이게 진정한 통합이죠. 그리고 크게는 국민들이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을 벌여야 되고, 요런 건 제가 수락 연설을 하면서 정말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정부가 안착하고 국민들 지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생존을 위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는 통합해야 될 때고요.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뭐 검찰뿐만이 아니고 탄압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우리 후보가 결자 해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 저는 그 부분에 특히 믿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이 기자 정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통합 안 할 거야. 네. 네? 자기 편만 챙길 거야. 뭐 정적 뭐 보복할 거야. 이렇게 네. 의심하시는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논란에. 이미 그 목숨까지 위로로운 테러를 넘어서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한테 그런 배신도 당하고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본인이 깨우친 겁니다. 아, 깨우쳤다. 이게 예. 이제 정말 통합의 길 외에는 생존 방법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치적 주장입니다. 막 반대파를 막 제거할 거고 네. 복수를 할 거고 네. 이런 건 이제 어떤 표를 정치 구도를 부정적인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텐데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통합하고 복수하지 않고 이건 반드시 할 거라는 최고의 믿음을 저는 그 분야에 두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걱정 절대 하지 된다고. 마십시오. 네. 아니 이재명 후보는 계속 통합을 얘기하시는데 의원님께서 오늘 계속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약간 좀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익산에서 태어나셨고 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학창 생활도 보내시고 지금도 계속 지내고 계신데 그럼 지금도 화나면 사투리가 막 나와요? 좀 이제 대선 앞두고 호남의 분위기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호남의 분위기? 첫 선거운동 하는 날 저에게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첫 선거운동 하는 날 제가 본부장이니까 네네. 첫 저희 출정식이 광화문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광화문에서 행사장 갔다가 바로 이제 그 익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선거운동을 하는데 반응이 이제 이재명 그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첫날인데 반응이 있는 겁니다. 오.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보통 선거운동을 하면은요, 총선을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제 지역에 전라북도 최다 득표인데 87%를 익산에서 87% 하셨답니다. 득표를 했습니다. 야, 엄청나죠? 87%. 놀라셨죠? 3%만 더 했으면 내가 90% 했는데 말이야, 90%. 그러면 그 80% 득표하기 위한 저희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 건 상상해 가시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요, 선거 처음 나갔을 때 인사를 하면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대면대면한가요? 그렇죠. 한 일주일 지나고, 한 이제 열흘 지나고 그러면 차에서 손을 들기 시작하고 창문 내리고 이렇게 반응이 보통 이제 길거리 인사하면 차에서 반응이 근데 선거를 해보면 그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선거 이제 곧 닥쳤을 때는 정말 이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그걸 느끼죠. 네. 80% 오던 저는 한 일주일 이상 지나서 반응이 왔는데 첫 선거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바로바로 반응이 있어요.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야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선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반응을 하는 겁니다. 30, 40%, 50%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80, 70% 분위기 때도 후에 반응하는데 첫날부터 반응하는 거. 그래서 야, 이건 이미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이건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얼른 대선을 하기를. 예, 대선이 와서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는 걸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반응이 막 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저번에보다 확실히 이 득표율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북의 맹주십니다.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을 둘러싼 호남 홀대론. 이거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언젠간 터진다. 민주당 조심해라. 호남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호남 의원들은요, 예. 항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들 뭐 많은 표로 당선됐다고 하지만 예. 이게 정말 오랫동안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 그래요. 정말 오랫동안 일방적 사랑으로 민주당을 계속 찍어줬는데 네. 아직도 예를 들어서 뭐 소멸 지역들을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호남 지역들이 포함이 돼 있고 성장률 측면에서도 뒤처지고 있고 뭐 관광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적다 보니까 전반적인 활력 지수도 떨어지고. 근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 정부도 여러 번 생겼는데 네. 그럼 그때는 뭔가 이제 변화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현장에서는 뭐가 변했느냐라는 아쉬움이 항시 상존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안주를 하면은요, 네. 호남은 반드시 회초리를 듭니다. 네. 그리고 전에 그렇게 회초리를 든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 우리 호남 의원들은 이 호남 목도 챙기고 네. 게으르지 않도록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곳이 저는 호남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우리 호남 유권자분들은 의원들이나 이거 어떻게 하는가 정말 무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 전북의 맹주시니까 전북의 호남에 이거는 꼭 추진할 거다. 이거 하나는 반드시 한다. 그거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요, 예. 너무나 오랫동안 새만금, 호남 그렇죠. 전체가 새만금. 새만금에 정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이게 노태우 때 시작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찌끔찌끔하고 이제 공항도 되고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기업들 투자 규모도 막 10조 원도 넘는 이런 규모가 이상의 이런 규모가 보이고 그러니까 새만금을 통해서 희망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의원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새만금 예산을요 한꺼번에 78%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부처 간에 78%. 윤석열 정부 각 부처에서 새만금 관련된 올라온 예산이에요. 예. 야당이 짠 게 아니고 정부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부, 국토부 이런 데에서 예산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올려놓고 자기들이 78%를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전북 도민들이 느끼기에 예. 그 좌절감 이거 상상이나 갑니까? 그래서 정말 큰 거의 충격이었고 네.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다 삭발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그렇죠. 그때 의원님도 같이 삭발을 그럼요. 하시네. 그런 서름 받지 않고 희망인 이 새만금이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잘 개발되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이번 대선 결과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승리하신다고 대답할 것 같으니 어느 정도로 승리하실 것 같은지가 궁금해요. 이제 혹자들은 안심하고 있는데요. 네네. 선거는 그 전날까지 절대 안심하고 하는 순간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되고요. 네. 끝까지 절박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네. 선거에 그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자세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긴장감을 뭐 놓고 자만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선대본 회의할 때마다 지금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무릎 두고 긴장 늦추지 말고 정신 박차 차리자고 저희들은 하면서 지금 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여파인지 TK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 중반, 후반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영남 민주당이 응답할까요?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지금보다? 방금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걸 눈으로 지켜본 국민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 가능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특히 뭐 경험해보지 못하고 저희 때는 막 그런 그 군인들과 경찰들의 이 막 직접 개입한 이런 걸 눈으로 보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거 용납 못합니다. 특히 법원 이런 폭력 행위도요. 유리창을 깨주고 불을 지르려고 하고 그런 행위를 보수가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인정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남, 호남, 뭐 충청, 강원, 뭐 수도권 가릴 것 없이 그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뭐 TK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 뭐 일련의 여론조사 추이가 언론에 나오는 추이가 저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인 한병도의 이제 최종 목표 말고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 혹시 뭐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를 꽤 들었어요. 아니 이런 걸 뭐라고 보는 줄 알아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선대본 회의 있지, 지역구 가야죠. 뭐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들을 만나서 한 명을 설득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뿐만 생각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다 지금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입니다. 예. 그리고 아직 뭐 출마를 결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아직 결심하시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십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예. 그 뭐 마지막으로 좀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뭐 저희 구독자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은 끝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임할 거고요. 정말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내란을 종식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께 이런 폭력적이구나 일방적인 이러한 국정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스스로를 책짓질하면서 정권이 설령 저희들이 가져온 이후에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뭐 후보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불안함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 다 듣고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뭐 타도의 대상 이런 게 아니고 때로는 협력하고 논의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노력을 지성으로 하는 그래서 오히려 야당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소통하고 통합하는 이런 정부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뭐 저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이 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더 관심 가져주시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야 할 것 같지만 네. 그럼 너무 길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터치다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뭐 대선 끝나거나 이후에도 주요 이슈나 정치 현안이 있을 때 또 다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